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남아공은 우리나라가 꼭 잡아야 되는 팀입니다. 진짜. 네, 남아공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아공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팀이고 꼭 잡아야 되는 팀입니다. 잡아야 돼. 아 반갑습니다. 와우. 우리 또 리춘수가 오늘 네이버 치즈직에서 네이션스컵 남아공 대 이집트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화면에 지직의 도움을 받아서 뭐 중계를 또 우리 같이 하던 멤버들하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팀을 좀 애매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실제 본선에서는 제대로 이긴 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은 팀한테 지면은 본선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경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남아공이 베일에 쌓여 있는 팀이다. 베일이에요, 정보가 베일. 많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보면서 또 이 전문가인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 조목조목 우리가 남아공을 상대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짚어야 되는가. 우리 애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남아공이 뭐야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중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거 중계복이거든요. 그렇지. 물론 4년 전에 입었었던 카타르 월드컵을 중계할 때 입었었던 중계복을 입고 재미와 지금 아까 천수 형이 얘기했듯이 분석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남아공도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 전방 측면으로의 롱볼 형태 패스 연결이 많습니다. 많을 것 같아. 네,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도 네. 때리는 거 보면 신체 조건이 좋은 것 같아. 네, 피지컬적으로는 좋은데 앙골라전에서도 실점했던 게 세트피스긴 했는데 높게 띄워주는 세트피스는 아니었어요. 낮게 붙여주면서 빠르게 빠져들어갈 때 얘네 이동작이 좀 느리더라고요. 보고 있더라고 그냥. 신체 조건 때문에. 네. 그다음에 미루는 게 많아. 네. 아프리카 특유의 선수들이 밀어. 수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내게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좀 미루는 게 있어. 너가 해, 내가 해 그러다가. 보고 움직이더라고. 근데 골키퍼가 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잘하네. 일단은 A매치 경험도 제일 많고 저 선수가 지난 이 네이션스컵 8강에서 PK 승부차기 갔는데 4개 막았어요. 그래서 준결승 가고. 아프리카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많아. 5개 막은 애도 있어. 이 친구가 마르무시. 프리킥 잘 차는데요. 기가 막히죠. 와. 절대 사이드도 찰 필요 없다고. 야 마르무시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조금만 더 너 90도 갔어야지. 아니 사이드도 찰 필요 없다 그랬지. 왜냐하면 왠 줄 알아? 골키퍼는 뛸 생각을 못 한다니까. 아, 이거 들어가면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봐 이렇게 이 화면을 본다. 그냥 골키 옆으로 가서 들어간다니까.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좋네. 근데 이 친구 90도로 갔으면 골이야. 그러니까 90도 갔으면. 90도로 가면 잘 맥스가 꺾여도 골대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한번 찾아와 좀. 나 피자 하나만 줘라. 남아공을 처음 보는 거라 조금 당황했거든. 니네가 얘기한 것보다 잘하는데 이랬는데. 형 무슨 느낌인지 딱 알겠죠. 나이지리아가 사실 남아공과의 같은 조에 있으면 떨어질 팀은 아니었는데 몰려 수비도 지금 숫자는 많은데 조직적이진 않아. 와 그렇지. 이거 봐 태클도 얘네가 막 들어가 박스 아닌데. 야 오늘 뭐 PK나 이런 거 하나 나오겠다. 댓글창에서 2006년 토고랑 좀 비슷하지 않냐고 느낌이. 어떠세요? 토고가 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 팀이 남아공이 차라리 확실히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컨셉으로 가든 아니면 완전 전술 완성도가 있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게 애매해서 되게 강한 느낌이 안 들어요. 나이지리아 오시멘이 아픈 바람에 지역 예선 10경기였는데 그중에 4경기를 오시멘 못 뛰었어요. 보면 볼수록 우리는 참 조가 뭐 압도하는 경기를 하는 팀은 아닌 것 같다. 남아공이요? 네. 우리가 겁먹을 만한 그런 전력을 보유한 팀은 아니라니까. 아 진짜. 오시멘만 안 다쳤으면 이 조는 나이지리아가 올라오는 조였어. 너 오시면 팬이야? 아니 형 오시멘은 진짜 지금 형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스트라이커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봐봐 벌써 서로 자기가 안 물러나. 똑같은 자기가 차겠다고. 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야 PK야. 내가 차겠다. 서로 봐봐 서로 자기가 차겠다고. 아니 근데 수비 애들은 왜 들어가 있냐고. 수비도 자기들이 맞겠다. 저기 훈수도 엄청 많아야. 야 애들이 오른쪽으로 차라, 깔아서 왼쪽으로 차. 차라, 가운데로 차봐. 근데 살라니까 그런 말 못하겠다. 그래. 경험을. 살란데 PK 때 진짜 훈수하는 선수들 좀 있었어요? 찰 때? 아니 PK 때 있어 막 아니 프리킥 때는 조세건 선수 올라왔던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센터백이 자기들이 차겠다는 건 아니잖아. 이건 축구를 말아먹겠다는 거지. 연습 경기도 아니고. 네. PK도 선배들이 이게 후에 차면은 야야
저기 누구야 저쪽 약해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좀 헷갈려. 나는 내 확신 갖고 반대로 쳐야 돼.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쳐야 되는데. 한 2명만 흔들면 찰 데가 없어. 찰 데가. 빨간색 나왔어. 이집트가? 아 지금 난리 났어. 또 싸워. 또 싸워. 난리 났다. 이게 PK 다음으로 오래 걸려. 한이가 밟았어. 아유, 퇴장이네. 밟았어. 꽉 밟았네. 이러니까 벤치 클리어링 일어나지. 근데 또 수습은 빨라. 사람만 나가잖아. 바로 경기 또 해. 그 사람이 안 나가면은 경기가 안 할 것 같지. 바로 해 여기. 그때의 알제리는 지금 남아공하고 완전 달라. 알제리는 그 당시에 잘하는 팀인 것이 분명했었는데 약간 뭐 구전 통하면서 자꾸 알제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걸로 맞아. 지금 됐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알제리는 잘해. 네. 그래서 저희가 치즈직을 통해서 오늘 리춘수 채널에서 남아공의 전력을 좀 같이 분석해보는 의미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내가 좀 예언할 때가 돼갖고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여기 봐야 되거든. 근데 남아공만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랑 대등한 경기를 하면 복병은 복병인 거야. 아 그럼요. 우리가 뭐 긴장은 하고 경기를 네.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천수영 현역이었으면 손흥민 선수 프리킥 양보했다 안 했다.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아. 대화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양보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서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다. 킥력도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네. 뭐 저 친구가 찰지 안 찰지는 네, 모르겠지만. 보통 세트 피스 이제 뭐 직접 프리킥 이런 거는 그 팀에서 가장 킥력이 좋은 선수가 차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남아공이 세트 피스를 얻어냈을 때 조금 전 코너킥도 마찬가지고 킥 자체가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세트 피스에서 그 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원래-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많은 분들도 지금 안 주무시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좀 관심이 많은 거죠. 남아공 우리 월드컵에서 만나니까 어떤 팀일까 그럼. 그렇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멕시코를 가는 분들은 경기장에서 볼 수도 있는 팀이니까. 네. 오. 킥이 저 사이로 넘어가 들어. 야. 저 수비가 많은 대로? 신났다 얘네 이제. 신났어. 그래. 분위기 올라왔어. 이제 알았지 내가 얘기한 아프리카 특유의 그 신났어. 끝난다니까 좀. 이게 좋아. 무다우였네. 무다우가 좋아. 오른쪽 풀백 무다우. 요주 인물입니다. 형 이거 저 고등학교 때 하던 점심시간 리그 같은데 2002년 월드컵 주역 천수영과 K리그 떠오르는 해설 황재영이 이 경기를 왜 보고 계신 건가요? 나도 이게 어디 고등학교에서 본 경기 같아. 야 발등에 갖다 대는 건 좋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막대를.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남아공은 우리나라가 꼭 잡아야 되는 팀입니다. 진짜. 네. 남아공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아공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팀이고 잡아야 꼭 잡아야 되는 잡아야 팀입니다. 돼. 월드컵 올라올 정도의 수준이면 재물은 없지 않나요? 그게 맞습니다. 월드컵에 나오는 팀들이면 누구나 쉬운 상대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그중에 우리가 골라야 한다면 남아공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경기력이라면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절대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부지런한 입문자님, 이 팀이 6개월 후 존나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잘할 확률은 개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 워딩 그대로 존나 잘할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존나는 안 되죠. 예. 존나 잘할 확률은 없고 뭐 개선이 될 수도 아니, 있겠죠. 잘할 수는 있지. 네. 당연히 컨디션인데 존나는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 팀이 막 더 저돌적이고 막 더 이렇게 가야지 센데.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뭔가 더 세밀한 게 없는데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뺏기고 이게 너무 많아. 맞아. 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그렇죠. 진짜로. 어쨌든 그래도 좋다. 이길 수 있어서 좋다. 여기서 너무 잘했으면 또 우울해졌을 거야. 맞아. 야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 진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하라 그래도 방심하겠냐 너 같으면. 지금 대표팀 상황이 방심하겠냐고. 아니 우리가 옛날에 뭐 알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번 당해봤잖아. 근데 알제리는 솔직히 잘했어. 잘했죠. 어마어마했죠. 야 끝났습니다. 약간 무해정성으로 되는 거.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거 같이 보신 분들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기준이 좀 섰을 것 같아요. 남아공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닌 팀이다. 이 남아공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이고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되는 팀이라는 게
90분 경기 동안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현재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아공이 원하는 방향의 축구다. 근데 이 방향의 축구는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분석해서 우리가 강점을 내세운다면 이들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경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무조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분석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의 플랜을 확실하게 짜는 그런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우리가 6개월 뒤에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월드컵에서 1승 상대로는 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던 마지막 경기가 남아공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32강을 진출시켜 놓고 남아공을 잡으면 뭐 1위 뭐 이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마음은. 네. 그래서 32강에도 좋은 팀이랑 좀 편한 팀이랑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이고 진짜 남아공 보면서 6개월 안에 존나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 네. 확실히 너무 이게 변화 있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으니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상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절대 없다. 네. 우리 축구를 하면은 무조건 나는 승산이 있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리춘수도 와서 구독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리춘수.